안녕하세요. 3주차 신문학의 세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것은 충과 서입니다. 충서.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공자께서 이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이게 공부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오도는 뭐 이리간지 하나로 뚫었는데 내 돈은 하나로 뚫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충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것과 용서할 서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거, 그죠? 뭐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잖아요. 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고요. 용서할 서자의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을 여자의 요 마음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서와 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공자가 가장 강조하셨던 게 이제 이 충이고 또 이 서인데 이걸 파자를 하면 하나는 이제 이 중 플러스 마음심이 되고요. 그죠? 마음심이 되고 여기는 이제 같을 여자에다가 뭡니까? 마음심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이게 자,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죠? 중심이 뭡니까? 불편불기.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있는 거. 그죠? 항상 가운데를 주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머물기가 참 어렵잖아요. 참 어려운. 저도 뭐 말만 이렇게 하지 제대로 행동을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영조께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인데 자, 그래도 펜이 조금 낫습니다. 예, 요 초점을 못 맞추겠어. 자, 이게 이제 대학의 서문을 이제 그 정조할 때 이 영조 대왕이 이 대학의 서문을 씁니다. 대학의 서문을 쓰면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본인이 뭐 평생에 3번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책에는 적혀 있는데 3번 읽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10만 번 읽었다는 분도 있어요. 많게는 뭐 10,000번 정도는 뭐 아주 흔했을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사설을 10,000번 읽었다는 거죠. 뭐 내 주위에 모 선생 같은 경우에도 사설을 지금 1,000번 정도는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읽었는 것이죠. 그 영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영조가 그 3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요. 3살 때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반을 잤대요. 3시간 반을 잤다고 하고. 정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조도 엄청나게 공부를 영조가 시켰어요. 하루에 3시간 반 정도밖에 자지 못하고 3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정조가 엄청난 분인데 이 영조의 경우에 이제 아무튼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거기에 서문을 씁니다. 이 서문을 쓰는데 영조어제 이제 이 서문을 써요. 서문을 쓰는데 서문에서 뭐 다른 건 뭐 문장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서자서 아자아. 책을 그러니까 평생에 3번 읽었는데 3번에 뭐냐면 젊을 때 책을 한번 읽었고 대학을 한번 읽었고 중년이 들어서 읽었고 지금 60이 되어서 대학을 다시 읽는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읽었던 대학과 중년의 대학과 노인이 되어서 60이 되어서 읽는 이 대학은 서로 다른 의미를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조의 얘기는 대학을 통해서 어떤 심경의 변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큰 분기점이 한 3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지 그렇지 했는데 책을 탁 덮고 나면 원래의 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서자서 아자입니다. 책은 스스로 책이고 나는 스스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 적힌 것을 우리는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책 딱 덮고 난 뒤에 나로 돌아와서 갈 때는 뭡니까? 책에 있던 행동들을 안 하는 거죠. 책은 책이고 나는 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조가 이제 서자서 아자아라고 하는 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서자서 아자아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곧 내 삶의 의미로 다가와서 책과 나가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공자, 안현, 자공 이런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우리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서자서 아자합니다. 서자서 아자인데 자 아무튼 이건 숙제가 아닐까요? 이제 숙제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공자의 경우에는 이 충과 서를 이야기했는데, 자, 이 충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바로 이제 서자서 아자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바로 충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제 아무튼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제 이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충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진실 이게 바로 이제 충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서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서는 이 같을 여자의 마음심입니다. 딱 뭔가 느낌이 오죠. 나와 너를 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상대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즉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싹트게 되겠죠. 용서를 상대의 마음을 이제 배려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용서가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때는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으로 내 자신을 다독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 다음에 이 충한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용서할 서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용서할 서자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아무튼
이제 이 공작해서 자 시를 배워라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예를 배워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죠.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흥어시 이거에 성어라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시는 인간의 영혼의 목소리다. 이제 유시아 시인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는 인간의 영혼의 소리다,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시아, 류시화라고 하는 이 시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 꽃이다. 야, 이 참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시야 시인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는 뭡니까? 인간의 영혼의 목소리다. 영혼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디에요? 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죠? 이제 이렇게 성찰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 때문이기도 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거무튀튀하다 이것까지 표현을 다 해요. 거무스레하다까지 표현을 다 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한자는 여러 가지 단어가 많잖아요. 많은데,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 주자, 불다, 그 다음에 붉을 그 다음에 붉을 단, 그 다음에 붉을 홍, 아니, 붉을 홍. 자, 요걸로 써볼까요? 이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홍. 자, 붉을 홍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이게 새빨갛다 이렇게 되죠. 빨갛다 그죠? 발그스레하다 뭐 이렇게 붉다 뭐 이렇게 아무튼 이게 가장 새빨간 게 요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뭐 이 붉음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붉다는 모든 것들을 다 불그스레하다. 그죠? 홍조를 띤 거. 불그스레하다. 뭐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도 굉장히 다양한 자가 일이 있잖아요. 있는데 뭐 이런 한자도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말은 더욱더 이제 순간 뭐 굉장히 빨리 모든 것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막 뭐 세상의 모든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없으니까 이 뭐 가장 빠르게 가장 민첩하게 가장 정확하게 세상의 사물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한글입니다. 이 한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지 않을까. 다만 이 한자처럼 이렇게 한 개의 글자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빨리, 그죠? 너무나 빨리 또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이제 없는 거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 지금 나아가고 있고 사회 구조가 빨리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잠시 멈추고 사색할 수 있는 내 안에 나를 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자, 이 부분 유시아 시인이 말한 시는 인간의 영혼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 곧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다 이제 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시 중에서 자, 시의 육의 이렇게 육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경의 시를 6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풍, 아, 송, 부, 비, 흥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인데 이 6가지입니다. 6가지를 시경에서 육이라고 6가지 어떤 의미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풍화송과 부비흥은 이제 다른데 풍화송은 이제 시체를 이야기하고 부비흥은 수사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부해서 이제 시를 쓰다라고 하는 부인데 이거는 이제 부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쭉 펼쳐내는 것을 부라고 합니다. 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교입니다. 비교해서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 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일어나는 감정들을 그냥 풀어내는 것. 이게 이제 수사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풍화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입니다. 시체. 풍이라고 하는 방법 이제 시체고 송이 되는데 먼저 이야기하면 풍은 세상의 얘기를 이제 풍자, 풍간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의 얘기를 이렇게 이제 나의 관점에서 세상의 얘기를 이제 풀어내는 거. 거기에 비판도 있고요. 세상살이의 어떤 관점도 있고요. 이 가치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풍입니다. 가장 넓고 가장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라고 하는 것은 풍아라고 하는 것은 아악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아라고 하는 것은 정제되어 있는 군왕의 좋은 그 행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임금님의 좋은 행적들 이런 행적들을 적는 것 이것이 아입니다. 그 다음에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찬불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찬하는 겁니다. 찬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송축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화송이 있고 부비흥은 수사법으로서의 이제 부비흥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모시 이제 서문에 이제 어찌 보면 시에 대한 가장 최초의 이 그 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걸 보고 이제 요것을 보고 이제 시에 대한 어떤 개념적 정리는 뭐 여기에서 이제 머무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시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는 풍자이고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자, 시는 풍자이고 가르칩니다. 이랬습니다. 관저 후비지덕냐 풍지시야. 후비의 덕이다.
후비의 덕을 이제 노래한 것이 바로 풍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다. 자, 이런데 여기 뭐 소위 이제 그런 까닭에 이런 까닭으로 그러므로 풍은 이제 천하를 풍자하고 그 다음에 부부를 이제 바로잡게 한다. 이제 부부의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고로 용지 사용했다. 시를 사용했다. 향인들이 그리고 나라 사람들이 시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풍의 시작은 바로 이제 시경에서 시작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경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천하를 풍자하고 풍자를 하는 거 천하를 풍자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도리를 바르게 한다.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미래가 이제 나는 것이고, 부부에는 남녀라고 하는 이 가족과 가족, 그다음 집안과 집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관계망의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이제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도리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 풍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천하를 풍자하고, 즉 세상을 풍자하고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시를 대표한 시 가장 먼저 이 앞에 풍이 나오잖아요. 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향인들이 사용을 하고 나라에서 사용을 한다. 풍은 풍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자, 풍으로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동도 주고 교화,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감동도 주고 백성들을 교화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시의 출발점이다. 풍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은 뜻을 나타낸 것이다. 요 문구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자는 지지소지야. 재심위지하고 발언 위시하네. 그죠? 정동어 중이 형어언이라. 언지 부족고로 탄지하고 탄지 부족고로 영가지하고 영가지 부족고로 후지 수지 무지 족지 도진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요 밑에 자 여기 보면 재심 마음에 있으면 바로 뜻이 되고 말 봤죠? 앞에 우리 했지 않습니까? 말로서 드러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시라고 하는 것은 뜻이 향하는 바다. 뜻이 가는 바이다. 뜻이 가는 것이다.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시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가는 거다. 내 생각을 토해내는 것, 펼쳐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 내 마음에 있을 때는 지가 되고, 이 지가 표출이 될 때 바로 시로 된다. 그죠? 그것을 매개로 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여기 요 부분인데, 자, 한글로 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감정이 움직이고 말에서 형성이 된다. 말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야 라고 어떤 사물을 보고 정말 예쁘면 말로서 이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서 뭔가를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야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한탄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읊고 노래한다. 자, 읊고 노래하는 그 가운데 뭡니까? 아까 흥엇이 자 요겁니다. 감흥, 사물을 바라보고 어울리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관계성, 그 다음에 어떤 세밀함, 사물에 다가가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읊고 노래하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영가지 부족일 때 읊고 노래하는 것도 부족해요. 이걸로 채워질 수 없다 하면 부지불식간에 부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뭡니까? 수지무지하고 손으로 이렇게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발로 도약을 하는 디디는 거죠. 발을 구른다. 이제 그래서 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뜻이 되고, 그죠? 그것이 드러날 때 이제 시가 되고, 이 시를 길게 읊을 때 노래가 되고, 자, 노래로서 다 표현이 되지 못할 때, 그 다음에는 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춤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시를 통해서 표출이 되어 나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출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소리에서 감정이 나타나고 소리로 이루어진 문을 음이라고 한다. 자, 소리로 감정이 나타나요. 내 마음의 뜻이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리로서 문을 가질 때, 문은 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리로서 문을 가질 때. 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입니다. 뭐,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음이라고 한다. 이제 소리, 자, 음이라고 하는데, 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치세지음. 그 다음에 뭡니까? 난세지음, 그 다음에 망국지언. 자, 이 망국지음 해야 되는, 그죠? 망국지음. 자, 망국지음 해야 됩니다. 자, 치세의 음은 어떨까요? 자, 여기, 안이락하고 기청하. 한다 이런 거죠. 안이락입니다. 안이락. 치세지음은 안이락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서 즐거운 겁니다. 편안해서 즐거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가 조화로운 겁니다. 자, 조화롭게 된다. 다스리는 것이 조화롭게 된다. 안이락, 뭐 편안하니까요. 치세의 음은 안이락. 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백성들이 지은 시가 편안하고 또 즐거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청을 두는 거죠. 음악, 백성의 노래, 민요를 수집하는 관청을 두어서 민요를 수집을 해서 그 민요가, 그 노래가, 그 시가 안이락 할 때, 근왕이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노래가 원이노입니다. 원이노입니다. 원망해서 노여움을 지니고 있을 때, 그죠? 원망해서 노여움을 지니고 있을 때, 그거는 어떤 겁니까? 바로 난세지음이다. 그죠? 난세지음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노래 속에 뭡니까? 슬픔이 묻어나가지고 생각이 많을 때,
그죠? 그리워함이 많을 때, 예, 그것은 망국지음이다. 그죠? 망국지음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겁니다. 글을 쓸 때 이 뭐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여기는 좌로지고 여기서는 정치가 어그러질 괴자 어그러지고 여기서는 그 백성이 곤란해진다 이 말입니다.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놓고 보면 이 소리로서 어떤 소리인가 어떤 소리인가에 따라서 편안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뭡니까? 원망에 가득 차 있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슬프고 그 다음에 그리움이 많은 거죠. 자, 이것처럼 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시를 보면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지 백성들이 편안한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정치의 득실. 자, 득실의 바로잡음. 여기서는 바로잡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겠네요. 그죠? 요게 서술어로 쓰일 때 정치는 명사로 쓰일 때는 정치 이렇게 되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바로잡다, 바르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득실을 바로잡고 득실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천지를 동하게 하고 귀신을 감하게 하고 감흥시키고 그죠? 그것이 뭐가 없다. 가까운 것이 없다. 시보다 가까운 것이 없다. 자, 시보다 가까운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막근어시. 선왕이 시경부부. 자, 성효경, 후일륜, 미교화, 이풍속.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시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자, 득실을 바로잡고,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감동시키고, 천지를 이제 움직이고, 라고 하는, 자,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요거처럼 해서 이제 부부를 경되게 하고, 이제 반듯하게 하고, 그죠? 바로잡고, 이겁니다. 부부입니다. 부부가 뭐라 했습니까? 출발점이라 했죠. 관계성의 출발점. 이 바로 부부에게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계 맺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경을 성 이루게 하고, 효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후일륜, 사람의 윤리를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고, 풍속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자, 이 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입니다. 상이 풍화하, 하이 풍자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 잠깐 지금 수업 중이라 가지고요. 네네네네. 네, 풍자상. 자, 여기 한글을 읽어볼게요. 자, 뭐 이래 하다가는 시간이. 자, 윗사람은 풍으로서 아래를 교화하고 아래 사람들은 풍으로서 윗사람을 풍자하니 주장하는 것이 부드럽고 돌려 말하여서 말하는 자가 죄가 없고 듣는 자는 만족함으로써 경계를 한다. 따라서 풍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다들 옵니다. 풍은 뭡니까? 교화하고 풍자하고 그죠? 윗사람은 풍이라고 하는 시로서 아래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요. 아래 사람들은 시를 통해서 뭡니까? 윗사람들을 풍자하고 경계시키는 거죠. 그죠?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은 시를 통해서 비판하고 세상을 풍자하고 위 사람들은 풍을 통해서 아래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풍자하는데 근데 시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부드럽고 애둘러 말하기 때문에 애둘러 말하는 겁니다. 애둘러 둘러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죠. 시를 통해서 그 세상을 비판을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없고 듣는 자는 만족함으로써 경계한다. 이제 만족함으로써 경계한다. 따라서 풍이라고 한다. 이렇게 풍화송 할 때 풍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조선시대 때도 그 이 풍자, 세상을 풍자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또 세상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시들이 많잖아요. 예, 특히 이제 포항에 요 그 장기의 유배를 온 다산정약용의 경우에 다산정약용의 경우에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바로 이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이제 그것이죠. 이 뭐 제가 며칠 후에 내가 한번 뭐 보여줄 텐데요. 이제 시를 통해서 이게 여기 며칠 전에 좀 글을 썼는데 여기 자 요게 이제 최근에 다산정약용 양곡의 노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게 연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연재를 시작했는데, 요 다산 선생이 했는데, 요게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요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애절량이라고 하는 이 시가 정말 다음 시간에 한번 시를 한번 쭉 읽어봐 줄게요. 이게 애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다산정약용이 이 시를 이제 썼는데 그래서 자 썼는데 이 시가 사회 비판이잖아요. 사회 비판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지고 누가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산정약용이. 자, 아무튼 이 예전에 시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풍자를 하는데 애들로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양곡의 노래를 한번, 양곡의 노래를 한다. 애절량 시를 한번 전문을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왕의 도리가 쇠락함에 이르러 예의가 폐지되고 정치와 교화가 사라지니 국가는 다르게 정치를 하고 가정은 특이한 풍속을 행하여서 변화한 풍과 변화한 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변풍 변화. 나라의 사관들은 없고 이름의 자치에 밝아서 인륜의 폐지로 상처받고 형법이네. 형법. 그리고 이제 정치의 가혹함, 그죠?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가혹하게 정부에서 이제 줌으로 해서 백성들이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제 풍자를 한 거거든요. 슬퍼하여 감정과 본성을 읊고 노래함으로써 그 윗사람을 풍자하니
사태의 변화에 통달하고 그의 풍속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자, 시로 그러므로 일국지사 개인 일인지본 위지풍이라. 그러므로 한 나라의 일이 한 사람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일러서 풍이라고 한다. 그죠? 한 사람의 어떤 근본과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국가의 일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교화하고 세상을 풍자하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풍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입니다. 풍화송. 아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일을 말하고 사상의 풍을 말하는 것을 아라고 한다. 아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다. 왕의 정치 흥망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 군왕의 일들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아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에 크고 작음이 있어서 이제 소화가 되고 또 큰 문제에 대해서 대아 이렇게 소화대아해서 왕의 정치 흥망의 이유를 말하는 것. 군왕의 모습을 군왕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바로 이제 압니다. 그 다음에 송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축원하는 거. 여기 보세요. 공덕의 가무를 찬미하고 그 가무의 성공으로서 신명에 고하는 것. 그러니까 이 느낌이 오죠. 자, 신명에 고하는 것, 축원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바로 송이다. 그래서 송축가 이렇게 요즘으로서는 찬불가 같은 게 바로 이제 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체로서 풍, 송이 있고 수사법으로서 이제 펼쳐내는 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 감정, 뭐 이런 거죠. 자, 이 열자에 실린 동요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44분인데 한번 우리 백성들 먹이셨으니 지극한 덕 아님이 없다. 알지 못하고 말지 못하겠네. 하늘의 법들을 따를 뿐이네. 이랬습니다. 자, 이 시는 이제 요임금이 이 강과 구에서 옷을 바꿔 입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이제 나옵니다. 열자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임금, 요순우 임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요임금인데 그 요임금이 바로 요임금 때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셨으니 지극한 덕 아님이 없다.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겠네. 우리 임금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임금이 누구인지 누가 관심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배 부르면 되죠. 하늘의 법도를 따를 뿐이라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불렀던 겁니다. 동요. 아이들이 부르는 거를. 이 제왕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격양가라고 하는 노래가 불려져요. 자, 이 노래도 바로 이제 여임금 때 이제 불려지는데 순행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임금님이 평상복을 입고 백성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이렇게 순찰하 다니는 거죠. 여기 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은 오거리입니다. 오거리를 강이라고 하고요. 구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를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거리 사거리가 있는 것은 뭡니까? 시내를 다니다가 이제 백성들이 사는 시내에 이제 나온 겁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한번 이렇게 이제 혼자 조용히 평복을 입고 자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임금님께서 이제 주어는 이제 우리 임금님이겠죠. 자, 우리 백성들을 먹이셨으니 지극한 덕 아니었다.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예요.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네. 이제 불식 인식하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겠다. 요 인식이라고 하는 뭐 알다지만 요 시극 속에는 인식입니다. 인식이죠. 아는 것은 있다 없다를 딱 아는 건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뭐 임금이 있든 없든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즉 어려울 때 규범과 법을 찾고요.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어려우니까 정부는 뭐하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어려우면 정부를 찾을 이유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동료예요. 동료가 바로 요렇더라라고 합니다. 자,